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가 금요일 날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6%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요, 정배열과 역배열 구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배열이라는 건 위에가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역배열이라는 건 위에가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 어떤 차트 패턴이 갖춰졌을 때 상황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든 종목들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앞에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와서 고가 맞고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이 그 실적에 맞춘 가격대를 수렴을 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주식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즉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싼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나빠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좋으면 우리가 실적을 기준 잡을 때 어떻게 보죠? 지금 실적보다 전 실적이 더 낮았을 때잖아요. 자, 23년도 실적이 딱 나왔는데 22년도 실적보다 좋아. 그러면 성장한 거죠. 근데 주가는 먼저 간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적자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신고가예요. 이유가 있죠. AI.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나요?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 구간에서 이미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실적이 전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를 나왔고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럴 때 관련돼 있는 종목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6배 올랐습니다. 6배. 그쵸?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적자예요. 그쵸? 자, 보세요. 쭉 내려서 보잖아요. HLB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그쵸? 계속 적자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22평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보자. 근데 지금 뭐예요? 정배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위쪽이 열려 있다. 자, 그러면 그 신고가 매매를 이해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실제 제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제가 매매 마크 내역조에 있죠. 이걸 계속 누르고 있죠.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매매한 내용이. 키움증권 0606 화면 자동 매매일지 차트인데, 자, 정확하게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 보세요. 뭘 만들었습니까? 신고가. 그쵸? 신고가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하는 날 뭐가 나왔어요? B. 샀다. 사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빠지죠. 추적하고, 다시 사고, 그리고 고가에서 다시 판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고가에서 만든다. 매물 소화 과정 거친다. 다시 상승, 다시 수익 구간. 자, 보세요. 4,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3일 걸립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가? 매각에 대한 이슈. 매각되면 어느 정도의 매각될지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치에 대해서 주주들도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매수를 해야 되고 신고가 구간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 100% 정도의 수익이 3일 만에 나왔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을 추적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매수, 그리고 매도. 여기 가격은 어때요? 6,000원대에서 정확하게 8,000원 부근까지 한 40%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며칠? 4일. 그렇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다른 신고가 종목, HLB도 신고가인데 우리가 HLB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종목이 대박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신고가를 진행하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탄생한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그렇죠? 다른 신고가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세 종목만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스트 소프트가 중복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1월달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중복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스소프트, 그쵸? 이런 중복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쵸? 네 종목을 진행을 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1월 19일 시장가 매수, 그쵸? 이오테크닉스 8시 52분, 이스트소프트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그쵸?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란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스트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날 상한가 갔어요. 근데 자, 보세요. 1월 18일 날, 1월 18일에도 이미 신고가를 만들고 돌파 구간에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9일 이스소프트 8시 53분. 그렇죠. 이틀 동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750원에서 왜 시가 체결이니까 39,000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 들어갔다. 그렇죠. 그 위에 자 보세요. 이오테크닉스 이날 13% 상승, 시가 대비 몇 프로? 11% 상승.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렇죠. 그 밑에 플리토. 자 보세요. 신고가 돌파 그리고 나서 바로 그렇죠. 하루에 몇 프로 수익? 13% 수익. 그렇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대박이 나진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시장에 좋은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좋지 않았었던 1월 18일 날 동안에도 뭐가 나왔나요? 이스소프트.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HLB. 자, 이런 내용이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터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그렇죠. 조정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렇죠. 언제? 시가에. 그렇죠.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입장 이벤트. 그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실제 이 매매를 같이 하는 아까 전에 실제 매매 내역을 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쵸?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그쵸? 매수, 매도. 자,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신년 이벤트. 신년 이벤트는 여기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스트소프트 같은 뭐 이틀 동안 50% 터지는 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쵸? 요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요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 내용 간단합니다. 이미 신고가 갔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자, 제가 다른 내용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가온칩스를 매매한 내용입니다. 제 계좌에서 일어난 내용이고 자, 쭉 보시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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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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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그쵸? 미증시 어떻게 됐어요? 강세 보였죠? 월요일날 또 삽니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자. 근데 이렇게까지 그쵸? 이건 제 계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그쵸 많은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는 그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에 한 번 사고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기간은 2주로 잡는다. 그쵸?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아까 전에 제가 공략하는 시점 정확하게 보여드렸죠. 그쵸? 공략하는 시점.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제가 신고가를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려면 어떤 가격대에 잡아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에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런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진짜 신고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정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과 같이 그쵸? 이런 매매들 그쵸? 단기간에 정말 50% 100%씩 터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수익들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대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쵸?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